6월달은 일단 첫 거래일, 두 번째 거래일 둘 다 동해 유전 테마가 수급을 블랙홀처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6월달에 이런 테마가 갑자기 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이쪽 테마에 강하게 수급이 쏠리면서 기존에 강했던 뭐 신재생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 거의 8% 가까이 하락, 그 외에도 뭐 잘 나가고 있었던 화장품 종목들 뭐 10%에서 5% 이렇게 다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기기까지 조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애플 부품도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네요. 한마디로 갑작스럽게 생긴 엄청난 테마주가 생기니까 국내 시장에 있던 자금은 한정적이고 빨리 팔고 우리 여기로 갈아타야겠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역시 국장은 테마주지, 이 맛에 하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제2의 초전도체 테마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작하자마자 오늘 그냥 아예 돌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석유 두 번째 상한가를 갔고요. 한국석유도 갭이 생각보다 많이 뜨지 않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또 VI까지 잠기면서 거의 두 번째 상한가 비슷하게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왔었고, 대성에너지, 뭐 한국가스공사, 동양철강 같은 종목, 가벼운 종목들은 이제 점상을 갔고요. 그죠? 화성밸브도 그렇고,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오늘도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거든요. 거래대금이 1조 2천억이에요. 동해 유전 테마에 지금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고, 어제 또 요런 또 냄새를 맡고 굉장히 배포 있게 배팅을 하신 분들은 좀 크게 벌었을 거고, 그게 아닌 또 다른 테마나 다른 종목들 매매하셨던 분들은 6월달은 좀 첫 스타트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건은 이제 앞으로인데,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제 그 부분이 고민이 되겠죠. 어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이 다 정치 얘기밖에 없어요. 저 테마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뭐 다 정치적으로 서로 싸우기만 하고, 여러분들 주식 채널입니다. 정치 얘기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뭐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열띤 토론을 하는 바람에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테마를 지금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인데, 일단은 팩트는 뉴스가 굉장히 도배가 되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굉장히 또 뉴스가 도배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또 많이 또 투기 자금들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그래서 이쪽 테마들은 그냥 오늘 다 해피했겠네, 너무 좋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몇몇 종목만 굉장히 다이렉트로 급등이 나왔고, 포스코 인터 같은 종목은 급등 나온 척 하다가 피레치 맞으면서 지금 마이너스, 뭐 고점 대비 마이너스 14% 막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동해 유전 테마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추격 매수 했다가 오히려 피레치 맞고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많은 초보자분들, 나는 정말 빠른 스캘퍼로 오늘 들어가자마자 몇 분 만에 뭐 손절도 할 수 있고 엄청나게 난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건드렸다가는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동해 유전 테마 과연 예전 우리 작년에 초전도체 테마처럼 좀 핫하게 움직여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하지만 오늘까지 일단 흐름을 봤을 때는 확실히 수급은 좀 쏠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 정도 흐름에서 동해 유전 테마가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수급이 이쪽으로 쏠렸을 때 빠졌던 테마주들, 반도체나 일부 신재생이나 원전 등등 화장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동해 유전 테마가 빠질 때 일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또 시소타기 게임으로 단기 수급을 또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해 유전 테마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일단 진위 여부나 뭐 가능성을 떠나서 일단 뭐 올해 말에 시추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뭐 시추 관련해서 뭐 반짝 테마주로 한 번씩 순환매 도는 모습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요렇게 좀 혼란스러운 장세가 6월달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동해 유전 테마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강한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바이오예요. 바이오가 오늘 거의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동해 유전이 너무 핫해서 그런데 오늘 알테오젠 흐름만 보면요, 전고점 돌파에 신고가에 지금 거래대금이 2시를 좀 넘어가고 있는데 7,500억을 넘기고 있어요. 물론 동해 유전 테마보다는 거래대금은 약하지만 바이오도 무시 못할 정도로 지금 핫하게 수급이 몰리고 있다. 그럼 다른 섹터들이 다 하락하고 바이오와 동해 유전 테마로 강하게 쏠림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고요. 우리 어제는 오스코텍이 신고가를 갱신했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자, 그 외에도 뭐 셀트리온도 굉장히 강해요. 오늘 오랜만에 5% 상승이 나왔고요. 유한양행 어제도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도 5%
20%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왜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나요? 바이오 학회들이 많이 6월달에 모여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5월달에 체크를 다 하기는 했는데 AI 쪽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살짝 묻힌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학회 있는 건 알겠는데 이 정도로 관심을 받을까? 사람들이 대부분 긴가민가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다 막 전력기기 파생해서 뭐 신재생 이제 원전까지 전력 부족이다 이런 뉴스들만 나오니까 이쪽 테마만 계속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조용히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료로 본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른 이유가 이번에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내분비 학회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지속형 말단 비대증 치료제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다. 자, 그 외에 그럼 바이오 종목들은 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을까요? 라고 본다면은 여기 학회가 줄줄이 있거든요. 6월 글로벌 제약바이오 이제 주요 학회 일정을 본다면은 진행이 됐었던 뭐 국제 세포 치료 학회 이거는 이제 이미 끝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임상 종양 학회 이거는 6월 4일까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간학회는 6월 8일날 끝나고 유럽 루마티스 학회는 6월 12일에서 15일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 혈액학회 이거는 6월 13일에서 16일 마지막에 미국 당뇨학회까지 6월 21일에서 24일까지 있어요. 여기에서 한미약품도 있고 뭐 큐로셀, 오스코텍, 셀트리온, 동아ST 유한양행 다들 이제 여러가지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AI 반도체 다 오른 것 같은데 뭔가 여기에서 계속 콜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6월달에 좀 쉬어가자라는 생각에서 또 이런 바이오 쪽에서 일시적으로 수급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의 연속성은 계속 있을 수 있겠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가벼운 테마성 뭐 그냥 기대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동해 유전으로 강하게 쏠리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강했던 테마주들 차익실현 우르르 나오면서 양쪽 테마로 빠르게 수급의 이동이 나와주고 있는 게 6월달 시장의 현재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 섹터에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동해 유전 순간적으로 차익 실현 세게 나온다면은 하락했던 과대 낙폭했던 다른 또 섹터의 종목들 일제히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나는 또 뭐 한 수 앞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좀 눌림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빠르게 수급이 몰리고 있는 곳에서 난 빠르게 단타를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도 테마 바이오랑 동해 유전에서 열심히 뭐 트레이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도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도 뭐 그렇고 하이닉스도 오늘은 좀 행보하고 있고 한미반도체 어제 하락했다가 오늘은 소폭 상승. 반도체도 아예 이슈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일정에서도 봤잖아요. AI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들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뭔가 이런 일정이 있으면 보통 강하게 좀 슈팅이 나올 만도 한데 근데 그게 뭔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는 조금 찜찜하긴 합니다. 엔비디아는 물론 또 다시 한 번 더 종가상 신고가를 갱신하긴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하다. 이번에 나온 뉴스는 이제 대만에서 컴퓨텍스가 이제 시작이 됐죠.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아마 이번 주까지는 거의 지속이 될 텐데 반도체 IT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서 자사의 첨단 칩이나 차세대 제품을 계속 공개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충분히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엄청나게 긍정적인 미래와 본인만의 강한 생태계를 비전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미국장은 확실히 반도체 쪽은 쉽게 꺾이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에서 열리는 컴퓨텍스 계속 어떤 뉴스들이 나와주는지 천천히 체크를 해볼 수는 있겠다. 하지만 예상보다 수급은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쏠리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게 미국 GDP 이번에 2분기 성장률이 나왔어요. 근데 큰 폭의 하향을 했습니다. 1.8% 전망을 했는데 이제 애틀랜타 연은에서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를 곧 하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오히려 증시는 더 반등이 세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흐름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걸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경기 침체 부담으로 또 하락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GDP 하향 또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계속 한 번씩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 정리는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내에서 이번 주 계속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본인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발빠른 이런 동해 유전 테마를 잘 하지 못하는데 시장 그냥 조금이라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무리하게 매매를 하다가 오히려 정말 난다긴다 하는 선수들한테 돈을 뺏기는 꼴이 되거든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발빠른 단타를 자신있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잘할 수 있는 테마나 종목들이 나오기 전까지 잘 지키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요. 시장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 자신을 잘 알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종목이나 테마에서 매매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오늘 간단하게 오늘의 트레이딩 제가 어떤 종목으로 오늘 수익을 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쉽게도 동해 유전은 건들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뭐 돌파나 이런 추격 매수를 또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매매는 하지 못했고, 그래도 오늘 저에게 가장 큰 수익을 준 종목 한 종목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PNT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타점으로 본다면은 어제 이렇게 좀 쉬어가는 음봉이 나왔고요. 거래량도 줄어든 상태에서 아직 5일선이 충분히 따라 올라오는 모습에 이거 내일 오늘 양음양의 패턴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관점에서 매매를 해서 오늘 여기에서 좀 가장 많은 수익이 났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양음양 패턴 잘 배워두면은 이것도 은근히 단기 눌림목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유용하게 써먹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양봉 다음에 음봉 나왔다고 해가지고 양음양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무조건 5일선 반등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닌데, 여러가지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분봉상의 흐름이나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가, 그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본다면은 조금이나마 계속 승률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금 혼란스러우니까 여러분들 잘 본인의 기준에 맞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시황은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